안녕하세요. 드라마티크입니다. 오늘은 이도규가 누구인지 그 충격적인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김부장 최종의 장면으로 가보죠. 모든 일을 끝낸 김부장의 새 직장에 첫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한 남자가 앞을 막아섭니다. 이력서는 봤는데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인사도 질문도 없이 그대로 대결이 시작되고 드라마는 거기서 끝나버리죠. 그렇다면 이 괴물은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원작에 나온 이도규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도규 출발점은 길거리였습니다. 집도 없고 뒤를 봐주는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맨몸이었죠. 그 바닥에서 수많은 사람의 힘으로 눌러 거리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왕초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는 김관롱이 이끄던 주목회에 들어가 간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박태준 유니버스에서 영세대라고 부르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강자들이 모여있던 조직이죠. 그 주목회가 해체되자 이도규가 선택한 길은 뒷색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방식은 하나였습니다. 힘으로 세력을 장악해 왕이라 불리는 자리까지 올라가고 자기 조직을 세웁니다. 그게 백호 인력소입니다. 물려받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주먹 하나였죠. 이름만 들으면 평범한 인력사무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받는 의뢰는 위험한 사람을 찾아내고 누군가를 호위하고 필요하면 무력으로 상대를 안전히 제압하는 일입니다. 혼신소 간판을 단 전투 집단이죠. 소장이 이도규 본인부터가 2m가 넘는 고구에 HNH 그룹 10명의 천재 중 싸움의 천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도규는 과거에 한쪽 손을 잃어서 늘 장갑을 끼고 다닙니다. 이게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 회사 문 앞에 선 김부장, 오프닝에서 보신 그 장면이죠. 드라마는 대치에서 끝나지만 원작에서 이 만남은 면접으로 훨씬 길게 이어집니다. 주먹 한 방에 김부장이 벽까지 날아가고 몇 번을 두들겨 맞아도 쓰러지지 않다가 빈틈을 노려 이도규를 벽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런데 이도규는 콘크리트를 뜯어내며 걸어 나옵니다. 면접이 아니라 괴물 2마리의 싸움이죠. 승부는 황당하게 납니다. 김부장이 은사를 꺼내 근적 격투와 함께 쓰자 사무실 가구들이 순식간에 잘려나가는데요. 미스김이 사준 화분과 최 사장이 사준 명품 의자까지 그게 잘려나가는 걸 본 순간 이도규가 절규하며 싸움을 멈춥니다. 그리고 더 싸울 것도 없다며 김부장을 합격시키고 신입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곧바로 부장 자리를 내줍니다. 경력이 아니라 실력을 보는 방식이고 동시에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납니다. 자기 물건, 자기 조직, 자기 계산. 이 기준은 앞으로 나올 모든 사건에서 똑같이 작동합니다. 백호 인력소에 들어온 김 부장이 처음 맡은 큰 임무는 전 경제부총리의 손녀 안다영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여러 사건을 겪은 끝에 안다영을 가족에게 돌려보냈고요. 이도규는 임무를 마친 김 부장을 위해 축하 파티까지 열어줍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도규는 계약이 끝났으니 더 이상 안다영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안다영이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전면으로 충돌합니다. 김 부장이 돈보다 신념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이도규는 이렇게 받아칩니다. 돈이 곧 신념이라고요? 두 사람이 대립하던 사이 의뢰인이었던 안선녀가 배신합니다. 나중에 이도규에게 거액을 지불하는 것보다 지금 두 사람을 제거하는 편이 더 싸게 먹힌다고 계산한 거죠. 안선녀는 청룡 심부름 세탁까지 불러들입니다. 이도규와 김 부장은 갈등을 잠시 접어두고 이들부터 상대합니다. 김 부장은 은사 근적 곁으로 밀어붙이고 이도규는 퇴적권을 여러 발 맞고도 그대로 버티며 전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청룡 심부름센터의 소장 김호승까지 제압해버리죠. 그리고 상황이 끝나자 이도규가 안소녀에게 요구한 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목숨값과 보험금이었습니다. 안소녀가 칼에 찔려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돈부터 내놓으라고 재촉하고요. 김 부장의 손녀가 듣고 있다고 말려도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이도규는 김 부장을 징계위원회에 세웁니다. 결과적으로 임무는 성공했지만 소장의 명령을 어긴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른 직원이 이번 한 번만 봐주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에게 차라리 내 회사를 차리라며 해고를 통보합니다. 성과를 냈어도 규칙을 어기면 자른다. 그런데 징계가 진행되던 중 RS가 백호 인력소에 들이닥칩니다. RX는 박진철이 이끄는 국가 산하의 민간 군사 기업입니다. 말이 기업이지 실체는 용병 집단이죠. 그 과정에서 사무실 벽이 무너지고요. 가구는 물론이고 늘 장갑으로 감추두던 이도규 우수까지 망가집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지고 백호인력소와 RS 전면전 지적까지 갑니다. 이걸 막아선 게 김 부장이었습니다. 두 세력 사이에 끼어들어 충돌을 간신히 막아내죠. 그리고 이 일 직후 이도규는 김 부장의 해고를 근신으로 바꿔줍니다. 방금 자르겠다고 한 사람을 다시 붙잡은 겁니다. 이후 김 부장이 북한으로 납치되자 이도규도 그를 찾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김 부장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인물 조평견이 죽은 뒤 김 부장에게 막대한 유산이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이도규는 입이 벌어질 정도로 놀랍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 부장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문안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에게 넘어올 유산을 이용해 자신도 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이었죠. 다만 병원에 김 부장을 노린 암살자가 나타나자 이도규가 직접 나서서 제압합니다. 돈을 보고 왔지만 자기 사람은 자기가 지킵니다. 이후 조평견의 후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부장과 함께 중국으로 향하고요. 그곳에서 천해청 그룹과 관련된 본격적인 싸움에 뛰어듭니다. 여기서 홍희춘이라는 강자가 등장하는데요. 홍희춘이 자동차 문을 열려고 하자 이도규는 창문을 그대로 닫아 그의 귀 한쪽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홍희춘을 보며 반고우가 됐다고 농담까지 던지죠. 분노한 홍희춘이 전력을 다해 덤벼들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도규는 손날치기 한 번으로 홍희춘의 목을 꺾어버립니다. 최강자라는 말이 가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천해청 그룹의 사건이 정리된 뒤 살아남은 조기관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이도규 결정은 죽이는 대신 해이로 도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백호 인력소가 조기관을 보호하는 대신 그 비용은 김 부장이 지불하도록 만들었고요. 김 부장은 조평견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 조기관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 한 번의 결정으로 이도규가 챙긴 건 세 가지입니다. 조기관의 목숨, 백호 인력소의 수익, 그리고 김 부장을 계속 자기 조직에 묶어두는 것. 드라마는 마지막에 문을 하나 열어두고 끝났습니다. 시즌2가 만들어진다면 가장 먼저 열린 문이 이 남자일 겁니다. 돈이 곧 신념이라는 소장과 계약이 끝나도 사람을 못 버리는 부장. 이 둘이 계속 같은 편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드라마 티크였습니다.